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창업에 살아남기 온창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도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작된 스마트 스토어 붐이 있었죠. 그 파급력이 엄청났었는데, 한 고등학생부터 70대까지 너도 나도 온라인 창업, 부업을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신규 법인 설립을 위해서 세무서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창구 공무원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신규 사업자 등록증이 엄청나게 막 쌓여 있는 걸 제가 보고 놀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창 뭐 유튜브 등에서 뭐 정보 유튜버들, 뭐 강의 유튜버들이 굉장히 조금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 23년 현재 그때보다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분명히 지금도 시장 파이에 비해서 많은 판매자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레드 오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기는 합니다. 과연 지금도 스마트 스토어로 돈을 벌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부업 방식, 내가 본업을 진행하면서 부업으로 잠깐 짬을 내서 하는 방식과 도매 사이트, 일반적인 B2B 사이트들 있죠. 통합 위탁 판매 방식,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뿌려진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방식, 중국에서 뭐 1688에서 보이는 상품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뿌려진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방식은 조금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제품 CPC 단가, 키워드 광고죠. 그러니까 쇼핑 광고 단가는 1,000원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 있는 매출을 낼 수 있는 구자의 상품을 노출시키기 위해선 클릭당 1,000원은 기본이고, 비싼 키워드 같은 경우는 클릭당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인 키워드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샤워기를 지금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이 샤워기 같은 경우는 네이버 메인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000원, 5,000원, 비싼 키워드는 8,000원까지도 가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생활용품, 누구나 수입이 가능해서 가격 경쟁이 가능한 제품군은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어려운 영역일 수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업체같이 이제 업력이 조금 되고, 나름의 루틴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는 업체들은 그런 제품을 가져와도 팔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스마트 스토어, 이제 막 온라인 커머스에 진입해서 이제 판매를 좀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유튜브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이제 부업이나 위탁 판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를 통해서, 진행을 하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의 루틴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제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힘든 방식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업력이 되다 보면은, 내가 지금 투입되는 리소스, 초보 셀러님들께서는 시간이겠죠. 그 리소스가. 리소스에 대비 얼만큼의 효율이 나오느냐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뭐 제가 처음 창업했을 때 저도 이제 위탁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위탁 판매를 하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의 위탁 판매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 적어 놓은 이런 방식의 위탁 판매는 내가 투입되는 시간, 리소스 대비 내가 건질 수 있는 효율이 너무 적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계속 레드 오션이다. 더 이상 들어가서 효율을 낼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수십억의 매출을 내는 판매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리미엄 등급을 가지고 있는 판매자들이 계속 뒤바뀌어요.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되게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프리미엄이었던 판매자가 빅파워가 되고 파워나 빅파워였던 판매자가 어느 순간 프리미엄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 가야 될 텐데, 대부분의 초보 셀러들은 고객을 나의 제품 페이지로 유입시키는 방법에만 몰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 상품을 좀 더 잘 노출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을 좀 더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유입된 고객을 최종 구매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요. 거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초보 셀러일 때 아니면 제가 질문을 받거나 하는 것 중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대부분의 초보 판매자들의 판매 플로우입니다. 높은 유입 비용이 발생됩니다. 이게 시간일 수도 있고, 뭐 광고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든 간에 나의 리소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고객을 유입을 시켰어요. 근데 위탁 판매든지 간에 내가 뭔가 조금 많이 뿌려져 있는 생활용품들이 있죠. 이런 거를 판매하면서 굳이 내 스토어에서 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겨우 고객
이 유입이 되는데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이어지지 않고 이게 악순환의 플로우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스마트 스토어든 어떤 플랫폼이든지 간에 고객을 유입을 시키는 방법은 단순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뭐 플랫폼 광고가 있겠죠. 뭐 쇼핑 검색 광고, 파워링크 광고, 쿠팡은 매출 최저가 광고, 브랜드 광고, 뭐 11번가도 마찬가지로 있고, 모든 오픈마켓들이 각자의 그런 노출을 위한 광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뿔디가 같은 행사 구자 이런 거 이제 사실 부업이나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행사 구자를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직수입이나 뭔가 벤더가 많이 껴서 마진의 룸이 적은 것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 뭐 하지만 행사 구자나 이런 것들로 이제 유입을 시킬 수 있고, 혹은 내가 운영하는 SNS, 블로그를 통한 외부 유입이 있을 겁니다. SNS도 마찬가지로 뭐 뿌리는 광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로 유입을 많이 시킬 수 있고요. 실제로 저도 저도 위탁 셀러일 때 SNS 광고로 많은 조금 성과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강아지 장난감을 팔았는데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노출 및 유입을 시키는 것은 간단하고 정형화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겨우 유입된 고객을 어떻게 구매 전환으로 이끄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가격이에요. 가격인데, 이게 팔리는 가격인가라는 게 굉장히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꿀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은,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다이소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욕실이라든지 뭐 청소솔 뭐 이런 제품들 있죠. 누구나 고민 없이 많이 살 수 있는 제품들, 그런 거를 다이소와 큰 괴리감이 없이 무료 배송에 맞출 수 있다면 무조건 잘 나가는 제품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플로우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제품당 뭐 하루에 1200개, 1500개도 빼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게 중요하고요. 사실 제품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제품이 뭐 정말 누구 이게 뭐 하는 제품이야, 소고점도 없는 제품을 가격만 좋게 준다고 사람들이 사진 않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고객이 최종 구매 결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제품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차별점, 어떤 내 제품이 좋은데 정확하게 어떤 차별이 있는지 소구 포인트를 확실하게 녹여야 되는 겁니다. 가격,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브랜드 인지도, 이건 초보 셀러들한테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뢰도예요. 이거는 고객이 최종 구매 결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신뢰도다. 이 제품의 신뢰도, 이 판매제에 대한 신뢰도, 이 가격에 대한 신뢰도. 만약에 내가 청소소를 파는데 청소소리 막 2만원, 3만원 한다 그러면은 아이씨 뭐야 이렇게 비싸,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러니까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한번 구매를 결정한 고객이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만드는 객단가 상승적 요소입니다. 말은 길고 어려운데 사실 뭐 쉽습니다. 한번 들어온 고객이 장바구니에 더 많이 담게 해라 입니다. 왜냐하면 유입당 비용이 지금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사실 고객들한테 최대한의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나쁜 사람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고객의 지갑을 최대한 털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오게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리필 상품이라든지 호환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카테고리에 같이 살 수 있을 만한 제품을 함께 구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차별화해서 조금 소구 포인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이 구매 결정에 혼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옛날 스마트 스토어 방식은 한 페이지에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묶어 놓고 거기서 한번 유입되는 게 비싸니까 어떤 것든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즘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내가 만약에 네이버에서 봤을 때 대표 가격이 900원인 걸로 보고 들어왔는데 옵션질이라고 하죠. 옵션 눌러보니까 다 뭐 3,000원, 4,000원, 만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소비 패턴에 고객들이 익숙해졌어요. 실제로 공정위에서 이런 권고사항들이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혼란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제거하고 이 제품에 대한 핵심 포인트들, 이 제품과 확실하게 관련이 있는 제품들만 묶어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보고 고민해보는 것이 근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에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실질 경제활동 인구가 2,700만 명입니다. 이게 통계청 자료에서. 근데 지금 지속 사업자 수가 920만 명입니다. 한번 다시 적어 볼게요. 2,700만 명 중 920만 명이 사업자입니다. 여기서 내가 똑같은 방식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많이 힘들겠죠. 뭔가 다 별다른 차별화 포인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응용해서 본인에 맞는 그런 선택을 좀 하시고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틈새는 늘 생겨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시장의 틈새는 계속 생기게 될 겁니다. 뭐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뭐 광고 단가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저렴한 키워드의 제품군들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구축하다 보면은 굳이 비싼 키워드에서 플랫폼만 배불리면서 억지로 파는 제품이 아니라 쉽고 편하게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스마트 스토어 지금 해도 할 수 있지만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조금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